자, 오늘 10월 30일인데 얘들아, 선생님이 8반을 위해서 녹화를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자, 잘 듣고 잘 따라 해주세요. 차트까지 완성한 다음에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모든 데이터 형식은 자, 항상 굴림 11로 해주시고 정렬은 숫자 회계는 오른쪽 정렬,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제목 만들어 줄게요. 자, 일단은 프린트 한번 보세요. 그때 가져갔던 프린트. 자, 어떤 모양이죠? 지금 보니까. 자, 삽입의 도형 가보면 이 모양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B부터 항상 G까지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글자를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노란색으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다가 글자 입력하는데 글자는 검정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해준 다음에 지금 보니까 굴림이 24예요. 자, 그러면 얘를 굴림 엔터 그 다음에 24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굵게 이게 굵게거든요. 굵게 해주시고 가운데 세로 가운데 그 다음에 가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준 후에는 그림자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서식 들어가면 여기 도형 효과 중에 그림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라고 했습니다. 오프셋 대각선 왼쪽 위는 자, 이게 되겠습니다. 각각 이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제목은 완성이 됐습니다. 결제란을 작성하여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했어요. 자, 그럴 때는 자, 여기 비어있는 셀에다가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얘가 없다 치고 한 여기 정도에 만들어 주면 되겠죠? 자, 밑을 벌려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좁혀 주시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테두리 먼저 해 주시고 여기다가 직접 이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병합화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확, 그 다음에 Alt 엔터 인. 자, 그 다음에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담당 팀장 센터장 이렇게 해준 후에 가운데 정렬 해주세요. 가운데 정렬 이렇게 가운데 정렬 해준 후에 복사에 그림으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커서는 여기다 갖다 놓고 컨트롤 V 자 하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H부터 J까지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건 표가 아니라 이제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B4에서부터 J까지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주황색으로 채우세요. 여기 페인트 통해서 표준색 주황색 채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효성 검사를 이용하여 자, 지금 유효성 검사가 되어 있는데 한번 지워보도록 할게요. 데이터의 유효성 검사 자, 지금 모든 값으로 만약에 돼 있으면은 자, 여기서 다시 데이터의 데이터 유효성 검사 들어가서 목록으로 주겠습니다. 목록으로 주시고 자, 이 원본은 이 강자 아이디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자 아이디의 범위를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를 클릭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H5부터 H12 영역에는 명을 붙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H5부터 H12 영역에 자, 명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 서식 들어가면 자, 이제 사용자 지정이 뜨죠. 여기서 숫자는 항상 샵으로 해주시고요. 자, 문자는 골뱅이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 원장님 했을 때는 골뱅이하고 님을 붙여줄 거고 여기서 숫자이기 때문에 샵, 샵, 0 뒤에다가 명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명 이렇게 따옴표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F5부터
F12까지 이름 정의하시오. 자, 여기에다 정의를 내려주면 되겠죠? 이미 선생님이 지금 만들어 놨죠? 자, 수강료라고 하고 엔터 딱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는 없애야 되기 때문에 얘네는 삭제해 주세요. 삭제. 자, 이걸 했으니까 이제 지워보도록 할게요. 지우기.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 하면 되죠? 자, 강의 장소는 강좌 아이디에 두 번째 한 글자를 추출하여 뒤에 호관을 붙이세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놓고 는 붙이면 되겠죠. 자, mid 함수 쓰겠습니다. mid mid. 자, 그럼 텍스트가 뜨죠. 여기 텍스트. 자, 텍스트는 강좌 아이디의 첫 번째 셀을 찍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한 글자라고 했기 때문에 스타트 넘은 시작 위치는 어디서부터? 두 번째부터. 자, 그 다음에 문자 개수는 한 글자가 되겠죠. 자, 그러면 두 번째부터 한 글자는 어떤 숫자를 의미하죠? 3을 의미하겠죠. 자, 그래서 엔터. 자, 3이 나오면 뒤에 호관을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뒤에 문자를 붙일 때는 앰퍼샌드 하고 호관을 붙여서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문자를 추출해내고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순위. 자, 접수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를 1위부터 3위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시오. 자, if하고 rank.eq 함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우리가 랭크도 많이 쓰는데 지금 요즘에 또 rank.eq가 나오는데 자, eq란 얘기는 등수가 똑같을 때 만약에 2등이 2명이면 2등으로 둘 다 표시를 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rank.avg가 있어요. 걔는 등수가 똑같더라도 평균 값으로 내가 나와라. 2.5 이렇게 2하고 2가 두 개가 있으면 2.5로 계산해서 나와라 이 뜻입니다. 자, 2번이 좀 어려운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랭크부터 한번 구해볼게요. 자, 순위하면 랭크가 딱 떠올라야 돼요. 랭크. 자, 랭크 종류에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보통 랭크를 많이 쓰는데 여기서는 EQ를 쓰라고 했기 때문에 EQ를 쓰겠습니다. 자, 넘버가 나오는데 항상 첫 번째 숫자를 의미합니다. 자, 접수 인원의 내림차순 순위니까 접수 인원의 첫 번째 셀을 찍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순위를 구하면 되죠. 한번 닫아줘 보세요. 자, 그러면 순위가 잘 나오는데 보니까 4등이 2개 나오고 2등이 2개 나오고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컨트롤 물결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여기 봤을 때 지금 이 숫자는 하나씩 증가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숫자가 달라지면서 여기 범위가 어떻게 돼요? 달라지죠? 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자, 왜냐면 지금 여기서 봤을 때 이 27이라는 숫자가 이 범위 중에서 몇 등 하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범위는 여기 범위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자, 그래서 무슨 키? 자, F4키를 눌러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다시 컨트롤 물결 와서 자, 여기 부분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바로 F4키를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F4 자, 그 다음에 컴마. 자, 0을 해줬을 때 내림차순이고 1을 해줬을 때 오름차순입니다. 자, 0은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자, 그럼 아까처럼 똑같지만 자, 내렸을 때 1등이 한 명 나오죠. 그래서 31이라는 숫자가 가장 큰 수가 1등을 나타내는 내림차순 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 문제는 이게 아니라 한 번 더 지금 꼬았죠, 문제를. 자, 1, 2, 3등까지만 나오게 하고 나머지는 공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에다가 if를 붙여주는 거예요. if. 자, 3등까지는 이 뜻이죠. 3등까지. 자, 이해돼요?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3보다 작거나 같을 경우에 참이 되겠죠. 1, 2, 3. 3등까지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1등이면 1이 나와야 되고 2등이면 2가 나와야 되고 3등이면 3이 나오려면 랭크를 또 쓰면 되겠죠. 이 자리에 자, 랭크를 또 쓰겠습니다. 자, 컨트롤 C, 컨트롤 V. 그런 다음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공백을 출력해내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엔터. 자, 그러면 4등이기 때문에 공백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1, 2, 3등만 나오고 나머지는 공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if는 항상
어떻게 돼요? if 조건식 컴마 참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조건식은 항상 양쪽을 비교해 줘야 돼요. 왼쪽하고 오른쪽이 있고 비교를 해줘야 되고 참값, 거짓값을 출력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가겠습니다. 3번은 보니까 아동학 강좌의 접수인은 평균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평균은 어떻게 구하죠? 자, 평균은 우리가 다 더한 다음에 우리가 어떤 국영수 시험을 봐요. 다 더한 다음에 3으로 이렇게 나눈 결과가 평균이 되겠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um if 나누기 count if를 하면은 접수 인원의 평균이 나오겠고, 자, 조건은 아동학이 되겠습니다. 조건. 자, 그러면 sum if는 우리가 보통 어떻게 쓰죠? sum if. 자, 글꼴 좀 키워볼게요. 자, sum if는 우리가 조범조 합범이라고 외우라고 했습니다. 조범조 합범. 자, 그 다음에 count if는 조범조입니다. count if. 조범조. 자, 그럼 여기서 조건이 뭐예요? 여기서 조건. 아동학이죠. 그럼 아동학을 여기다가 따옴표에서 아동학을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 아동학이 있는 범위를 여기다가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는 뭐가 되겠어요? 접수 인원이 되겠죠. 접수 인원의 범위를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해볼게요. 자, sum if. 자, 조범조 합범 말하면서 외우세요. 자, 지금 레인지가 범위죠. 자, 아동학이 있는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아동학을 따옴표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sum range 합범. 자, 접수 인원을 이렇게 주시면, 자, 이제 아동학을 찾아서, 아동학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는데, 지금 27 더하기 37은 64가 되겠죠. 자, 한번 닫아서 64가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64 나누기, 이게 나누기예요. 자, count if 하면 되겠죠. count if. 자, 여기 앞부분은 똑같기 때문에 복사하겠습니다. Ctrl C, Ctrl V. 이렇게 해주면은 64 나누기 2를 하기 때문에 32가 되겠죠. 자, 나왔으면 잘 한 겁니다. 자, 4번 max. 자, 최대 접수 인원 했습니다. 가장 쉬운 함수 문제. 자, max. 자, 접수 인원을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가장 큰 수가 37이 나오겠죠? 자, 5번 지금 sum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총 수강료를 구하라고 했는데 뭐 곱하기 먼저 한번 봐주세요. 지금 보니까 수강료 곱하기 접수 인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어렵지 않아요. 자, sum 프로덕트는 자, 프로덕트가 곱한다는 뜻이에요. 곱해서 더해줘라. 자, 그러면 이 안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범위 컴마 범위만 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이 자리에다가 놓고 sum. 자, P 한 다음에 탭키. 자, 지금 array가 범위예요. 자, 그러면 수강료의 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죠. 수강료 이렇게 범위만 그냥 쓰면 돼요. 쉼표.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접수 인원이죠. 접수 인원을 범위로. 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지금 아까 여기 이름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강료라고 나오고 여기는 범위가 지정되겠죠. 자, 그러면 알아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또 얘 곱하기 얘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쭉 했을 때 이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 6번째. 자, H14 이거 선택한 강좌 아이디에 대한 접수 인원을 브이룩업으로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는 항상 브이룩업 자리예요. 자, 브이룩업. 자, 브이룩업은 항상 인수가 하나, 둘, 셋, 4개를 넣어야 되는데, 자, 룩업 밸류. 자, 얘를 찾는 값으로 주겠습니다. 찾는 값.
그 다음에 테이블은 어디서 주냐? 강자 아이디부터 끝까지 주면 됩니다. 강자 아이디부터 끝까지. 여기가 만약에 강자명이에요. 그러면 강자명부터 끝까지. 이런 식으로 주면 됩니다. 자, 여기서는 이렇게 주시고, 여기는 절대 첨조 쓰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한 번만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써주시고, 이 테이블에서 접수 인원은 몇 열에 속하죠? 컬 인덱스 넘 몇 열? 자, 지금 강자 아이디가 1이기 때문에 1, 2, 3, 4, 5, 6, 7이 되겠죠? 7. 자, 7열. 자, 그럼 여기다가 숫자 7 적어주시고, 컴마. 그 다음에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값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0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27까지 잘 나왔나요? 자, 잘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항상 조건부 서식입니다. 접수 인원이 20 이하인 행 전체에 대해서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랑 굵게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접수 인원이 20 이하를 내가 이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항상 조건부 서식은 이 필드를 빼고 나머지를 전체 J까지 주겠습니다. 블럭 주시고 홈에 가면 조건부 서식이 있어요. 자, 새 규칙에 수식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접수 인원이 20 이하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셀을 클릭하고 항상 F4를 2번 누르겠습니다. F4 2번. 자, 조건부 서식은 F4 2번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그러면 왜 F4를 2번 누르냐면은 자, 지금 H5만 비교하는 게 아니라 각각 다 비교를 하는 거죠. H6열도 비교를 해야 되고 H12까지 다 비교를 해줘야 돼요. 뭐보다 작은지 20보다 작거나 같은지를 비교해줘야 되기 때문에 H열이 고정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작거나 같다 20 하면 되겠죠. 자, 이거 외워주세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고, 이상은 크거나 같답니다. 이거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그럼 파랑 굵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파랑 이거예요. 파랑 굵게. 자, 그럼 눈으로도 확인해 주세요. 20 이하, 지금 두 줄이 파란색 굵게 잘 나왔나요? 자, 그러면 잘 했습니다.